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의 감세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월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재정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경기 침체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과연 정말 미국이 재정 위기와 함께 경기 침체로 갈 것인가?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패드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밀어붙인 세 제안, 결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상원까지 통과를 해야 될 건데 아마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은 이미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재정 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미국 재정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감세안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부채 비율이 125%나 증가할 거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재정 적자가 무려 3조 달러나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이자 지급만 해도 1년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감세와 지출 정책이 미국의 부채 위기를 안겨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정 위기론 속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는 이유, 트럼프는 막대한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감세까지 하면서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메꿔야 되는데 어디서 메꾸겠습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메워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가까운 미래에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자, 시장에서는 이런 미국이 많은 국채를 발행할 거기 때문에 선뜻 미국채를 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재정 적자로 인해서 미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게 뻔한데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 차트를 보면은 10년물 금리도 최근 들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특히 30년물 금리는 2023년 10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글로벌 정세가 불안했고, 자,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던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불안하던 시기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사실상 한 1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채가 인기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감세안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뜻 미국채를 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 미국 재정 위기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관세 그리고 재정이라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을 했다는 건데요. 레이 달리오는 최근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용 등급은 정부가 부채를 갚지 못할 위험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신용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채무국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돈을 인쇄할 때 발생하는 더 큰 위험은 신용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 상황에서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런데 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채를 매수한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또 뭘 하겠습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발행하고 돈을 돈으로 메꾸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미국의 부채가 쌓여가고 이런 부채 위기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자, 레이 달리오는 그래서 예전에도 3년 내로 미국의 부채 위기가 터질 것이고, 그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을 사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 신용등급이 감소한 상황에서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서 점점 더 큰 위험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제이미 다이먼의 이야기를 듣고 관세 유예를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그만큼 제이미 다이먼의 이야기는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정치권에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이미 다이먼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현재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시장의 예상보다 2배 높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시장은 지나치게 안일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정책의 위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이런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채권 금리가 치솟으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지금 충분히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을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은 나는 지금 채권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채권 투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은 큰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큰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채권 투자조차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간과한 채 채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재정 확장 정책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과 관련한 위기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에서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달러가 아닌 금을 사라는 이야기도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로젠버그 리서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신용등급 AA 국가 중에서 가장 취약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고 재정 적자와 부채 비율은 이집트, 중국과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아니라 금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계속 채권을 찍어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달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금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 다 미국의 재정 확장 정책에 따른 폐해, 관세 정책에 따른 폐해,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경제 위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이 달리오 그리고 로젠버그 리서치에서는 금을 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금 최근에 금 차트를 한번 보면은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4월 초까지 피크를 찍고 올라왔다가 관세 유예가 발표가 되면서 금값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을 받던 금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여기서 하락 조정을 더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어쨌든 지금 관세 유예로 인해서 좀 주춤하던 금값이 다시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월가에서는 다시 금을 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색다른 시각으로 미국 재정 위기가 온다면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위기가 닥친다면 오히려 투자 기회라는 건데요. 자, 이것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에서는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패드는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주식, 채권 시장에 기회를 줄 것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이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고 부채 위기, 재정 위기가 찾아온다면 결국엔 누가 구원자로 나서겠습니까? 바로 패드가 구원자로 나선다는 거죠. 결코 패드가 미국이 무너지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가 채권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시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채권 시장은 안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온다면 역발상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의 정책 자, 이런 것들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고 위기가 온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시에테 제네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보유량이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매수자가 없다면은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패드가 이 채권을 다 떠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패드가 이 채권들을 떠안으면은 결국 통화 완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럴 경우에 달러와의 가치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패드의 본격적인 돈풀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또 전달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미국의 감세한 재정정책
그리고 위기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히려 또 역발상적으로 이런 위기가 패드의 태도를 바꾸면서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진짜 미국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패드가 개입하면서 시장을 다시 부양시키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패드가 아니더라도 2023년 3월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 재무부가 직접 나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위기가 발생하면은 미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액션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